어제 비가 오고 아침에 조금 쌀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많이 더우신가요? 서울도 그렇게 비가 오지 않거나 한날은 이제 한낮에 더울 때는 이제 반팔만 입고 돌아다니면 바로 막 땀 나고 그러던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은 많이 걱정하시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저번 주에도 아마 차지현 교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던데, 이러한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나의 숨겨둔 속살들이 잘 가려지는데 아무래도 여름철에 옷차림이 좀 가벼워지고 얇은 옷을 입으면서 나의 숨겨진 속살이 점점 드러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두꺼운 옷에 가려져서 이제 잘 드시다가 체중계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고 깜짝 놀라서 체중계를 부숴버리고 싶은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부랴부랴 다이어트를 시작하시죠. 이제 배가 나오고 살이 찐 내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고 다이어트를 했을 때 좀 극단적으로 빼다 보니까 다시 요요가 와서 다시 살이 찌게 되고 이걸 이제 반복을 계속 하게 되면서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인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렇게 살이 찌게 되면 외형상의 모습도 아무래도 좀 보기가 안 좋죠. 이렇게 배가 나오고 아무래도 팔뚝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도 걱정이 많으시던데 이런 외형상에도 보기가 안 좋고 그리고 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근골격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배가 나오게 되면은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기가 쉽고 특히 허리 부분, 복부 비만으로 장기간 허리가 과전만, 허리가 앞으로 꺾인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구조적 변화를 보이게 되면서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많이들 걱정하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결심들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 쉽진 않죠. 저는 이제 30대 때, 그 30대 때가 아니라 30살에 처음 이 바디 프로필 한번 찍었어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두 사진이 30살 때 찍었던 바디 프로필 사진.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30살에 한 번, 35살에 한 번, 40살에 한 번 찍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0살에 한 번 찍었고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두 사진은 이제 35살에 원래 찍으려고 하다가 34살에 다른 분이 한 번 같이 찍자라고 하셔서 34살 때 찍은 이러한 모습들.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도 저도 이제 당연히 유지는 안 됐겠죠. 이때가 아마 한 70kg 대였을 거예요. 이 두 사진은 한 70kg 정도, 이 두 사진은 한 70kg, 한 70, 한 3, 4kg 정도. 지금은 제가 살이 굉장히 많이 쪘어요. 제가 다음 달이 제가 이제 둘째 출산 예정인데, 와이프가 아무래도 임신 중이다 보니까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은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되면서 지금은 거의 한 90kg 가까이 몸무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이 되면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챌린지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다이어트 챌린지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인데, 그 다이어트 중에서도 먹는 거, 뭐 운동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다이어트, 요즘 혹시 위고비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제 다이어트 주사 치료 방법인데, 어, 이게 테슬라 창업자인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달 만에 한 13.6kg 정도, 14kg 정도를 감량하고 나서 나의 감량 비결은
단식과 위고비이다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제 주사 치료 방법인데 헐리우드 배우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주사를 맞음으로 해서 살을 뺀다. 이렇게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살을 뺄 수 있으면 혹시 맞고 싶다는 분 계세요? 난 맞겠다 하시는 분. 이 위고비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 한국은 아직 출시가 안 된 걸로 알거든요. 이 위고비는 금액이 좀 비싸요. 여기 비만 치료제 종류 및 특징해서 이제 여러 이제 주사 치료 종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위고비를 보면 투여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1회에 341달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일본에서는 37만 원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37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에 1회씩 주에 한 번 37만 원씩 그렇게 매번 맞아야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 맞으면서 살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러한 이제 위고비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호르몬 치료인데 소장 끝부분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이제 위고비라는 약이 분비를 시킴으로 인해서 식후 혈당을 감소시키게 하고 포만 호르몬을 나오게 해서 음식을 그만 먹게 만드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위고비를 맞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을 뺐다라고 인증사진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한 연구팀이 위고비 투약 종결 1년 후를 추적한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을 때는 당연히 뭐 대다수가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이 약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맞을 수는 없잖아요. 뭐 주에 40만 원씩 매번 내고 맞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위고비 투약을 종결되는 시점이 있을 건데, 그렇게 종결되고 나서 1년 후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감량되었던 체중의 3분의 2가 다시 증가하더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팀은 지속적인 주사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럼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을 빼기 위해서 이러한 주사 치료를 매주 투약을 할 건가, 주사 치료를 받을 건가 하는 이러한 치료 효과가 영구적이지가 않죠. 계속 매번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구역질, 구토, 위장 운동 장애와 같은 부작용도 흔하게 따라다니게 되고 췌장염, 갑상선 암, 이런 위험도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호르몬을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호르몬으로 내가 이렇게 투여를 함으로 인해서 살을 빼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이러한 방법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살을 빼는 게 좋으냐.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감량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짧은 시간에 이제 살을 빼려고 하는 거는 실패로 아무래도 이어지기가 쉽겠죠. 우리 몸에는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체중을 내가 갑자기 급격하게 뺐다라고 한다면은 체중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kg인데 내가 살을 급격하게 80kg까지 뺐어요. 그럼 20kg가 빠졌잖아요. 근데 20kg 빠진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은 100kg일 때 내 몸을 기억을 해서 야, 너 80kg야. 빨리 100kg를 만들어 하면서 계속 더 먹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플러스 에너지를 덜 써서 지방을 촉진시키려고 해요. 왜? 그렇게 내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초대사량을 점점 줄이게 되겠죠. 몸 스스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요요가 다시 오게 되죠. 100kg에서 80kg까지 힘들게 빼놨더니 다시 100kg까지. 오히려 그보다 더 살이 찌는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항상성 때문에 유지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게 좋겠어요? 급격히 빼는 게 안 좋으니까 서서히 빼는 게 교과서적으로 제일 좋겠죠. 보통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는 한 주에 0.5kg 정도를 잡아서 한 달에 2kg 정도 감량하는 거를 목표로 잡기는 해요.
한 달에 2kg면 어떤 것 같으세요? 감량이 좀 쉬울 것 같으세요? 한 달에 2kg라고 해도 이제 6개월이면은 12kg, 1년이면 24kg인데 이렇게 보면 꽤 많이 빼는 거죠. 꽤 힘들겠죠. 이것도 근데 한 달에 2kg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 가능하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kg다 이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내 체중이 뭐 50kg야, 60kg야 이러신 분들은 몸무게를 그렇게 2kg씩 계속 감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의하기로는 좀 과체중이신 분들 아까 말했던 한 달에 2kg 정도를 목표로 가지고 가고 체중이 좀 적으신 분들, 뭐 마른 비만이나 이러신 분들은 6개월에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 감량하는 걸 목표로 잡고 가거든요. 6개월에 5%에서 10% 정도라고 한다면은 내가 몸무게가 60kg라고 가정을 했을 때 6개월 동안 10%, 6kg을 빼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kg씩 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것 같으세요? 한 달에 1kg는 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너무 과한 이제 목표를 삼는 것보다 적절한 목표로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는 실시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러한 몸무게, 그러니까 무게 변화로 숫자로 목표를 가져가도 좋으시고 아니면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목표 설정을 해도 좋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출첵한 날은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스쿼트를 하죠. 이러한 스쿼트를 내가 매일 50개씩 하겠다. 혹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버피 테스트 같은 좀 고강도의 운동을 내가 버피 테스트를 한 20개, 30개씩 하겠다. 혹은 내가 습관적으로 바른 자세를 함으로 인해서 항중력근을 더 쓰게 만들겠다. 이러한 목표로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제가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온 결과를 비만 대사 연구 학술지라는 곳에 올린 이런 학술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식사치료, 운동치료, 행동치료로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감량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오늘 행동치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행동치료 보시면은 미국 심장학회 및 미 비만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비만인에서 6개월 이상, 최소 16회 이상 생활습관 중재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이제 이어갈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좀 나의 의지가 좀 약해진다는 거죠. 처음에 나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한 일주일, 이주일은 또 열심히 하다가 뭔가 좀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맥주도 먹고 싶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지가 약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이라는 장기간의 목표를 잡는 거고 14회 이상의 생활습관 중재 계속 이제 저희가 바코디 하면서 계속 바른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중재가 들어가야지 다이어트가 효과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다이어트 챌린지 하는 동안에 수시로 그런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행동 특성을 보게 되니까 장기적인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해서 이야기된 게 있거든요. 이 연구에 참여자들은 평균 31.3kg을 감량을 했다라고 해요. 31.3kg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고도 비만이신 분들을 이제 감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자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평균 31.3kg을 감량을 했고 5년 후에는 23.8kg, 10년 후에는 23.1kg을 감량한 채로 유지를 하더라. 어떻게 보면 30kg에서 20kg까지 다시 좀 한 10kg 정도 요요가 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20kg 감량을 했다라고 보면 그래도 나름 꽤 잘한 다이어트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러한 분들 중에 5년 후에는 88.6%가, 10년 후에는 86.6%가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지가 된다는 거죠. 다이어트라고 다시 요요가 오는 게 아니라 85% 넘는 사람들이 유지를 하더라. 이렇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같은 거, 뭐 치킨, 피자 이런 걸 아예 안 먹을 순 없잖아요. 먹는데
내가 어떠한 행동 특성, 습관을 계속 들이면서 그거를 상쇄시켜 줄 만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분들이 어떠한 행동 특성을 가졌는지를 보니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80%가 매일 아침 식사를 했다라고 해요. 4%만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80%는 매일 아침 식사를 했고, 16%는 드물게 불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했고, 4%만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더라. 혹시 아침 안 드시는 분 많으신가요? 어떠세요? 요즘 이렇게 아침을 먹는 게 좋으냐, 안 먹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밑에서도 보시면은 아침 식사를 주로 하는 사람들과 아침 식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총 에너지 섭취량은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양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나눠서 먹는 게 좋을까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나눠서 먹는 게 좋겠죠. 영양학적으로도. 그래야지 몸에 축적되는 것도 더 적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침을 먹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활동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침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먹을 수가 있나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게 되죠. 그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려면 밤에 잠은 어떨까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면 힘드니까 일찍 자겠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아침을 먹기 위해서 아침밥을 차린다든지 하는 활동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좀 더 부지런해지더라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또 여기 밑에서 보면 90%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하였다. 사실 이게 아는 거긴 하지만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1시간 이상 운동. 1시간 운동당 매일 꾸준히 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저도 요즘에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1시간 운동, 1시간씩 운동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거부감부터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을 시간 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틈틈이 운동을 해주시는 것부터 습관화 들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앉은 상태에서 자, 손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한번 올려보세요. 머리로 쭉 기지개 핀다 생각하고 쭉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옆구리 좀 늘어나는 느낌도 날 거고 기지개 필 듯이 위로 쭉 한번 올려보시고 자 오른쪽으로도 한번 쭉 가보시고 왼쪽으로도 쭉 한번 가보시고 자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도 운동에 다 한 큰 부분으로는 운동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운동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가지는 신체 활동을 큰 범위에서는 전부 다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움직여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좀 시원한 느낌 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 먼저 습관화 들이시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0개 하기 힘들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개수도 늘어나고 다리도 뭔가 튼튼해지고 엉덩이도 좀 힙업된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운동은 계속 뭔가 결과치가 보이고 하면은 습관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1시간 내서 운동하겠다. 이것보다는 조금 스트레칭부터 가벼운 운동부터 해서 습관화를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밑에서 또 보면 62%가 주당 10시간 미만의 TV 시청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 평균 주당 TV 시청률은 28시간이라고 하거든요. 28시간에 비하면은 10시간 미만은 꽤 의미 있는 수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TV 좀 많이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TV, 애가 있어서 그런지 TV는 거의 안 보고 애 눈을 피해서 어디 숨어서 핸드폰을 좀 많이 하는데 이렇게 TV 보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그럼 어때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신체 활동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TV를 내가 안 보거나 핸드폰을 안 보면 뭔가 좀 멍하게 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게 만들겠죠. 그래서 TV, 핸드폰 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마지막 밑에서 보면 75%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체중을 측정하였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생각했던 거랑 좀 반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이어트 하는 중에 체중계 자주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나쁘다라고 생각하세요? 전 여태까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체중계 위에 많이 올라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살이 빠졌을 거다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막상 올라가 보면은 아예 안 빠져 있거나 내가 생각했던 몸무게만큼 안 빠져 있으면은 좀 사람이 좀 상실감이라고 해야 되네. 좀 이제 난 안 되는구나 하면서 포기하기가 쉬워지니까 웬만하면 체중계에 안 올라가는 걸 권장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은 체중계에 올라가더라, 체중을 측정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제가 다른 저널도, 다른 논문도 한번 봤는데,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서는 매일 체중 재기가 체중 감량에 중요한 열쇠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점검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점검. 그러니까 매번 내 몸을 내가 체크를 하더라. 거기에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몸무게를 재무로 인해서 내 몸무게가 조금 늘었네. 그럼 내가 움직이는 거를 좀 더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먹는 양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혹은 내가 성공적으로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좀 자신감도 북돋아지겠죠. 이런 자기 점검의 의미로 몸무게 재는 거를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로 정리를 하자면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고 규칙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겠고 TV 시간, 핸드폰 보는 시간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 체중을 자주 체크를 하면서 자기 점검을 계속 해보시는 게 좋겠더라. 그 다음으로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요즘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은데 간헐적 단식 혹시 들어보셨어요? 12시, 16시간 정도 금식을 하는 거? 이런 금식에 대해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연구도 있는데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16시간 공복보다 10시간에서 12시간 공복을 유지한 사람들의 비만이 더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성 복부 비만은 30%가 적었고 여성 복부 비만은 26%가 적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뭐 좋다는 연구도 있고 안 좋다는 연구도 있고 요즘 너무 나뉘긴 하지만은 너무 어, 간헐적 단식을 맹신하는 것 좋지 못한 것 같고 아침 식사를 한 군에서 남성은 대사증후군 가능성이 17% 적어졌고 여성은 대사증후군 29%가 적어졌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식증후군, 그러니까 밤에 25% 이상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야식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야식 밤에 그냥 약간 조금 먹는 거 말고 25%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거. 이렇게 밤에 먹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8%가 증가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밤에 뭐 드시면서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음. 그 다음에 수면에 대해서도 있는데 6시간 이하의 수면 시간인 경우 비만 가능성이 39%, 복부 비만은 78%, 대사증후군은 87%나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시간 이하의 수면일 경우. 그래서 좀 잠을 푹 주무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잠에 대해서 이 논문 말고 또 다른 논문들을 계속 찾아봐도 체중 감량에 매일 15분 더 자는 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하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잠 더 자라고 하면 더 좋지 않으세요? 음. 잠을 충분히 자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줄고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늘어나서 결국은 배고픈 느낌이 25% 정도 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루에 이제 칼로리적으로 계산하면 300칼로리에서 한 500칼로리 정도를 더 섭취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라면에 공깃밥까지 말아 드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잠은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수분, 물 마시는 거. 제가 수분도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분과 비만도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미국인과 중국인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탈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도 6시간 자는 실험 참가자는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할 확률이 16%에서 59%까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결국에는 수면이랑 연관관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잠을 못 자서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목이 마른 거를 배가 고프다는 걸로 착각을 해서 더 먹게 만들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고 물도 적절히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적인 건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체내 코티졸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서 식욕을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꽤 많죠.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때 우리가 먹는 거는 주로 뭐 먹어요? 아, 나 스트레스 받네 하면서 뭐 오이, 감자, 고구마 이런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분은 없죠.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어요. 왜냐하면 뇌에 영양분을 빨리 공급을 해서 뇌의 스트레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게 되면은 이러한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먹는 음식은 지방질로 축적이 되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이 체내 대사 기능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체중 조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체지방이 증가하면 식욕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지 정상이에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비만할수록 렙틴 분비량이 더 많아지고 식욕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인해 렙틴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된다면 지방 조직이 늘어나서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나더라도 이러한 신호가 뇌 시상하부에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는 렙틴이 계속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지방을 더 늘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또 이제 2000년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스트레스와 코티졸 수치가 복부 지방의 증가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피하 지방의 독성이 더 강하더라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이제 배에 살이 찔 때 이러한 살들이 독성이 더 강해서 더 안 빠지더라 하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조절도 제가 스트레스도 전에 한번 말했었는데 스트레스 조절도 잘 하시는 게 내 체중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명상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명상을 할 때 우리가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눈을 감고 코로 숨 들이마시면서 배를 볼록하게 입으로 내쉬면서 배가 쑥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뇌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호흡 운동을 이런 명상과 더불어서 하는 것도 한번 습관화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세죠.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자세는 어때요? 외형적으로 보기에 안 좋죠. 이렇게 정상, COG 라인이라고 하는 중력 중심선에 우리 몸이 일자를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외형상 보기가 안 좋고 이러한 옆에 오른쪽의 그림도 어때요? 고개를 숙이고 등을 숙이고 있으니까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축 처져 보이고 기운 없어 보이는데 옆에 모습, 자세를 바로 한 자세에서는 뭔가 당당해 보이고 기운찬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러한 자세와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 논문에 대해서 있는 거를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추나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몸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에 있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신체 불균형, 그러니까 자세가 틀어졌을 경우에
비정상적인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여 에너지 대사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더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세가 안 좋을 때 내가 등이 많이 굽었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근육은 안 쓰게 되겠죠. 이상적인 신체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최소화되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신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 내가 앞으로 굽은 상태에서는 앞쪽 근육만 쓰고 뒤쪽 근육을 잘 활용을 못하는데 어깨가 딱 펴지고 곧은 자세를 취하니까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적절하게 씀으로 인해서 신체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니까 칼로리 소모도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두 번째로는 신체의 구조적인 불균형은 이러한 지방 조직이 균일하게 분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떤 분들 보면 나는 배에 살이 많이 쪄, 난 팔에 살이 많이 쪄, 난 부유방처럼 가슴 옆에 이제 살이 축 늘어져. 혹은 나는 이제 다리가 너무 굵어져.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이제 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지방 조직이 한 군데에 쌓이게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체형적인 불균형은 국소 부분에 지방 조직이 더 많이 침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더라. 그러니까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막혀 있는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지방이 더 끼더라. 보통은 이제 여기 겨드랑이 쪽, 여기 배, 그 다음에 여기 사타구니 있는 라인, 림프가 있는 쪽이죠. 이러한 부분에 지방이 더 많이 찌더라. 그래서 생활 습관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게 다이어트의 첫걸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 후기에서도 이렇게 50kg일 때의 배랑 56kg일 때의 배랑 비교하면은 어때 보이세요? 오히려 6kg가 더 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노폐물이 잘 빠지고 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배의 살이 오히려 더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마찬가지로 복부에 지방이 많이 껴있는 모습인데 자세를 바로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칼로리 소모가 더 많아지면서 이러한 노폐물 같은 것도 많이 빠져서 배가 이렇게 들어간 모습.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부가 이렇게 나오고 어깨도 많이 앞으로 말려 있는 모습인데 이제 7개월, 거의 6개월 정도 만에 배가 어때요? 쑥 들어갔죠. 배가 쑥 들어간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수정을 하는 노력, 그리고 바른 자세를 함으로 인해서 칼로리 소모와 노폐물 같은 것들을 잘 배출할 수 있게끔 만들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이번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다이어트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으로 또 오늘 소감을 남겨주시면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또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노보노딕스의 그 비만 치료제를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방법은 오래가지 않는다. 뭐 단기간에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소 어렵고 불편한 방법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우리의 몸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는 동안 스쿼트 자세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또 스쿼트 오늘 진행을 또 해야 되겠죠. 예. 예, 다들 뭐 오늘 우리 마스터님의 이 멋진 몸 사진에 다들 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조부관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쿼트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3 스쿼트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33 스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준비하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 송주미
점장님은 또 헬스장에서 예, 참여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든 우리 스쿼트는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33 스쿼트 오늘 20개 역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첫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어 힘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몸 숙이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일곱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여덟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두 개 남았습니다. 아홉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열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10초 휴식. 자, 10초 휴식하겠습니다. 자, 호흡 조절, 숨 고르기 해주시고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10개 남았는데 10개, 5개까지는 한 3초 정도를 우리가 내려가서 버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준비. 자,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오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오케이.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시고 3초. 오케이,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버틸게요. 하나, 둘, 셋, 코어 힘, 몸 세우고,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세요.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세요.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버티세요. 버티십니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일곱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세요. 지금 운동이에요. 버팁니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여덟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팁니다. 5초 버티고. 지금 운동입니다. 오케이. 올라오세요. 하나, 둘, 두 개 남았습니다. 아홉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버팁니다. 지금 운동. 오케이. 올라오세요. 하나, 둘,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임. 버티세요. 지금 운동 이깁니다. 오케이.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20개 박수로.
오늘도 자기 자신을 성공하신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강도 제가 올려서 했는데 다들 잘 따라하고 계셔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하시고 잠깐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성장시켜 나가는 멋진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심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후 또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어느덧 45분인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우리 광고 말씀 좀 드리고 또 다산의 인력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 캠페인을 했는데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이 건강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 자세가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함입니다. 결국은 비만 치료제를 비싸게 먹더라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근본적인 걸 바꾸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작과 끝이 바로 저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쁜 자세는 우리의 몸의 연비를 떨어뜨리고 우리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의 안정성과 구조, 더 나아가서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자세, 또 건강 관리를 할 때도 자세. 그래서 자세와 호흡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이것을 나부터 실천을 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캠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 위대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계시는 더 슬리밍거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앱에 대해서는 앞전에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 경험을 계속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슬리밍고 몰 멤버십 다들 가입을 하셨을 건데요. 슬리밍고 몰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의 혜택이 앞으로 더 좋은 제품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소비할수록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이 새로운 시작을 만나게 되고 그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쓰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면서 돈을 오히려 버는 그런 생산자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쇼핑몰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루 1% 성장하면 연 37배의 복리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는 슬리밍고죠. 그래서 슬리밍고 몰의 membership을 여러분들이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슬리밍고 몰 멤버십 가입을 꼭 하셔서 여러 가지 7가지가 넘는 혜택뿐만 아니라 그 멤버십 혜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슬리밍고 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우현 작가님의 한정판 작품도 유일하게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우리 슬리밍고 몰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만나실 수 있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작품을 좀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코드에 대해서는 우리 조보건 마스터님이 일정을 말씀드렸고 내일 화요일이 끝나게 되면 이제 6월 일정을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테니 6월 달에 여러분들께서 바코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 일정이 이렇게 이제 공지가 되었고 큰 어떤 수정은 없을 것 같고요. 크게 봤을 때 이제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4번의 창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창직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또 같이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경상 지역이 그동안은 울산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
그래서 카페드 슬리밍고 수석 황금역점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전국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지역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활용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다산의 인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1차이고요. 자기계용 1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월 27일이고요. 다산의 인력은 노노의 말씀입니다. 임금에게 자주 간언하면 치욕을 당하고 친구에게 자주 충고하면 사이가 멀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많게도 너무 적게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말인데 오늘 다사는 지나치게 많은 말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많고 경험이 많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어떤 모임이라든지 사적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과유불급이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말을 조금만 더 줄이고 우리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가 두 개라는 건 더 많이 들으라는 거고 더 적게 말하라는 우리 자연의 섭리같이 우리가 이 문장과 다산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불필요한 말들을 최대한 쳐내는 그래서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갑자기 다음 시간을 진행하기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이 워렌 버핏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세계 최고의 투자의 달인이고 지금 이제 100세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스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로 성장을 시켰죠. 물론 그의 가장 충실한 영혼의 파트너라고 불리는 찰리 먼거 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찰리 먼거와 함께 세계 최고로 투자를 잘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수억 원을 들여서라도 버핏의 해안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버핏과의 식사를 기다리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 예가 실제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한 사람이 이제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과 여러분들이 어렵게 뭐 얼마만큼의 돈을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버핏과의 식사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워렌 버핏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1번 무턱대고 그냥 되는 대로 만난다. 2번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생각의 정리를 해서 버핏과의 식사 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후자이겠죠. 자, 후자라고 생각하고 버핏을 만나러 갔는데 글쎄 이 사람은 버핏에게 한 번도 자기가 준비해온 목록에 질문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핏이 오히려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계속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줄 말도 많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많아서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버핏은 연례 주주총회를 통해서 본인의 올해 방향이라든지 느낀 점이라든지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식사에서 오히려 버핏이 그에게 많은 질문을 해서 그는 한 가지도 질문을 못했다라고 하고 오히려 버핏은 그 질문 속에서 더 많은 메모와 기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입장이 반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알기에 버핏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말을 아끼고 더 많은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는 오히려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배우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왜 워렌 버핏이 지금도 존경을 받고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은 없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버핏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알지라도 또 누구를 만나서든 우리가 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더 많이 듣고 또 그 속에서 배우는 그런 오늘 멋진 여러분들 성장하시는 하루 또 월요일에 첫 출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멋진 하루 한 주 시작하시고 월요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설레이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